사실 대한민국의 인테리어 회사가 너무나 많은데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너무 어렵고, 근데 인테리어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뽑기예요. 왜 뽑기인지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업체를 통하지 않고 이게 주변에서 사람을 구해가지고 일을 하면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플랫폼을 믿고 싶지만 믿기 어려운 이유가 비슷한 이유야. 왜냐면 플랫폼은 형체가 없잖아. 그 업체들의 형체 없이 그 담당하는 사람들의 결과물만을 보고 고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인테리어를 의뢰했을 때 또 의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분들이 거기랑 일을 하다가 내가 원했던 방향이랑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회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런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 아니면 도다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도 우리랑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디프런트를 믿고 한다기보다는 디프런트의 작업물이나 이런 게 올라오고 있고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 찍는 걸 보시고 그나마 덜 의심하고 안심하고서 일을 맡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보면 처음에 원 디자인하고 다르다,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흘러간다,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플랫폼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거기들도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알 수 없어. 뭐가 맞고 뭐가 그른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뽑기운처럼. 그니까 대한민국에 워낙에 회사가 많다 보니까 회사를 찾아내는 것도 뽑기야. 그리고 대부분 SNS 활동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비싼 회사들이야.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긴 걸 보면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 그만큼의 서비스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 거고, 경험치가 많으니까 실수가 좀 덜하는 거고, 약간 복불복이 나눠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객분들이 너무나 많은 회사들 속에서 견적이랑 믿고 맡겨서 공사를 했는데 이게 잘 된 건지 모르겠다, 또 처음 얘기랑 너무 달라져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보면 우리도 소통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데서 오는 오차 범위가 있었어요, 분명. 근데 우리는 그런 오차 범위를 다시 때려 부시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만들어서 그 오차 범위를 좀 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오차 범위가 안 생기게 하려고 웬만하면 모든 시안을 확정하고 최종안을 가지고 변경 없이 인테리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소비자분들이 어디에 가서 인테리어 회사를 선정을 하든 무관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테리어 회사는 너무나 잘한다. 단, 전 소비자들이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게, 플랫폼에서 한 10개 회사 찾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견적서 받고, 또 뭐 몇 개 디자인 사무소 찾아서 견적서 받고, 그리고 3D도 받고, 그 중에 최종의 좋은 안을 찾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을 중심을 둘 건지 금액을 중심을 둘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플랫폼에 나와 있는 회사들은 가격 비딩이 심해요. 어쨌든 최저가 검색이 되다 보니까 공사도 저가 금액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본인들이 저가 공사를 하려고 했으면 고가의 퀄리티를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인테리어는 이윤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비싸다는 건 그만큼 그 퀄리티를 내기 위해 다양한 심화된 공정들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그만큼 금액을 낮추려고 하다 보면 그러한 공정들이 빠져서 금액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포트폴리오의 마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보고 판단을 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들이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회사를 고르려면 다른 데보다 금액이 예를 들어 싸다면 왜 싼지 그 이유를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페인트를 칠해도 똑같은 면적에 300만 원을 들이느냐 200만 원을 들이느냐 100만 원을 들이느냐에 따라 똑같은 색이고 똑같은 느낌이지만 실질적으로 만져봤을 때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근데 소비자분들은 여기가 더 싸게 해준대, 이거에 꽂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싼 거를 찾다가 그 싼 거에 현혹돼서 결국에는 사단이 많이 난다. 싸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싸게 해서 계약 먼저 해놓고 튀는 경우도 많다.
근데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회사 검증을 할 때 사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허가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포트폴리오는 많은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보고 했는데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사기를 칠라 치면 뭘 하든 사기를 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나는 소비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우선 숫자에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는 소비자들이 변형을 원하면 추가는 무조건 뜬다. 그리고 좋은 퀄리티는 돈하고 비례한다. 왜냐면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동네에 있는 회사든 어느 회사든 이윤이라는 건 있거든요. 이윤이 없는데 공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본적 이윤은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는 막 이윤이 1억인데 여기는 이윤이 1000만 원이다? 이런 차이를 만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윤의 차이보다는 공정에 드러나는 인건비의 차이가 결과물의 높낮이를 만드는 거고 그게 전체 견적의 비율을 짜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인테리어 회사들 속에서 뭘 보고 맡겨야 되는지를 따지려면 이런 체계, 왜 이게 비싸고 왜 이게 적고 그리고 그런 소재에 관련된 명확한 언급 그리고 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이런 내용이 좀 잘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 내가 당장 내일 모레 아파트 인테리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정표가 없어. 그럼 그건 맞지 않는 거잖아. 팀을 섭외를 하고 뭔가를 할 텐데 공정표도 없이 어떤 팀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언제 어느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를 분명하게 선별을 하려면 명확한 내용이 정리가 된 회사. 예를 들어 이게 그러면 공사를 하기 이전에 그냥 디자인 미팅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뭘 보고 이걸 알 수 있냐. 공사를 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설명을 할 거 아니야. 프리미팅 단계에서 이런 디자인에 대한 설명, 이런 도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계약에 관한 설명, 그리고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사를 항상 하는 회사, 또렷한 회사들은 이걸 주문하듯이 알 수 있어. 왜냐면 항상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그리고 그럼 여기는 무슨 팀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 회사가 한 개 팀하고 일하지 않거든요. 보통 3-4개의 팀이 있어. 그러면 저희는 이 팀들 중에 어느 팀이 들어올지 공사 일정에 따라서 반영을 할 예정이다. 공사하기 전에 일정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서 안내를 드릴 거다.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회사. 예를 들어 아파트나 어떤 작은 상공간을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어떠한 도면들이 필요한지 명확하거든요. 이런 도면들을 명확하게 나열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하기 전에 이러한 도면들을 제공을 하고 공사를 하는지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건 플랫폼이니까 좋고 이건 플랫폼이 아니니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런 플랫폼과 디자인 스튜디오를 비교를 하실 때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안내를 드리니 이런 내용을 하나씩 꼼꼼하게 비교 분석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플랫폼이나 이런 데 올려놓는 게시물들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어야 자료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료만 보고서는 그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팅을 할 때 현장 미팅도 중요하지만 가봐야 돼. 그리고 소재의 명확성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견적서에 플랫폼 회사든 디자인 스튜디오든 견적서를 쓸 때는 자주 쓰는 제품들이나 꼭 들어가야 되는 표준품들을 명확하게 명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품들을 찾아보고 이 제품들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그레이드에 속해 있는 제품인지 그런 거에 대한 진실성을 잘 공부를 하시면 비교하기가 좋다. 인테리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 모든 게 다 잘 준비가 되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디자인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기준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회사를 비교하셔야 되지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나는 회사들 비교해서 금액 맞는 회사랑 하겠다? 그거부터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만들 때 내가 금액만 저렴하게 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공부를 해서 이 회사들을 비교를 할 건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광고 DB를 통해서 오는 고객들도 저희랑 계약을 하고 계시고 또 원래 기존 클라이언트 분들도 계약을 해주고 계시는데 만족감은 비슷한 것 같아요. DB를 통해서 오시는 고객분들도 대여섯 개 업체를 비교하고
하시고서 저희랑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만큼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만큼 그들은 우리의 잣대를 높게 산다. 똑같은 플랫폼 회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광고를 떠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DM 보내가지고 미팅을 주선을 했는데, 디프런트라는 회사에서 더 많은 걸 준비해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줬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를 선택을 했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분명히 많은 회사들 중에 준비를 잘 해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회사들이 있다면 그 회사들을 믿고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기준이 서지 않을까. 그리고 그만큼 준비를 하고 견적서를 쓰려면 속 내용이 있어야 견적서를 써요. 속 내용이 없는데 그냥 막 견적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내용에 반해서 견적서가 맞는지, 준비 내용은 없는데 견적서만 있는지,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거고, 상업 공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이외에 많은 영역에 걸쳐서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플랫폼도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사무소 찾으셔서 컨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너무 앞자리 숫자에 약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테리어 잘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또 저희 디프런트 영상 보시면서 또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